최근 들어 갤럭시 Z 폴드의 최신작 갤럭시 Z 폴드 5의 소식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번 폴드 5는 삼성에서도 폴더블 폰의 완성형에 가깝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여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Z 폴드 5는 과연 어떤 디자인과 기능으로 돌아올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샘 모바일과 폰 아레나 등 여러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방울 힌지입니다. 이전까지의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U자형 힌지를 사용하여 화면을 접었을 때 완전히 접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폴드를 닫을 때 화면과 화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여 폴드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두께가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었죠. 또한 화면을 접었을 때 생기는 주름 역시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의 폴더블 폰에서는 물방울 힌지, 즉 물방울 모양의 경첩을 탑재해 앞에서 언급한 폴드 시리즈의 단점들을 모두 해소하여 나타난 것이죠. 이 물방울 힌지는 힌지와 관련된 축이 이동하면서 제품이 접히는 부위가 동그랗게 말린다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물방울 힌지의 장점은 화면에 주는 스트레스와 주름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폴더블 폰을 닫았을 때에도 두 면이 완전히 맞붙어 스마트폰의 두께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물방울 힌지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폴드3부터 지원되는 방수가 안되는 문제였는데요. 이런 방수 문제 이외에도 플렉스 모드, 즉 화면을 세워서 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찍는 등 화면을 고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 물방울 힌지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삼성은 이 새로운 물방울 힌지를 이용한 폴드로 약 20만 번을 접었다 펴는 폴딩 테스트를 약 한 달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없을 시엔 힌지 협력 업체인 KH 바텍을 통해 5월에 부품 생산을 시작하여 추후 발매될 폴드 5에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께와 무게입니다. 앞서 언급한 물방울 힌지로 인하여 폴드 5에서는 두께를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는 폴드 5의 두께는 13mm 안팎으로 폴드 4의 두께인 15.8mm보다 좀 더 얇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폴드 5는 무게 역시 가벼워질 예정인데요. 폴드 시리즈는 최초 276g의 무게로 시작해 최근 폴드 4에서는 262g까지 무게를 줄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폴드 5에서는 개선된 힌지와 부품을 통해 약 250g대의 무게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드 5는 전작보다 더 가볍고 더 얇게 만들어 휴대성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것이죠. 세 번째는 S펜 탑재 여부입니다. 폴드 3에서는 폴더블 폰 최초로 S펜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나온 폴드 4까지도 폴드 안에 S펜을 내장할 순 없었습니다. 만약 폴드에 S펜을 내장하게 되면 S펜의 무게가 추가되기 때문에 폴드의 무게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S펜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배터리 크기마저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삼성은 폴드 시리즈의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폴드 시리즈에 S펜을 내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삼성에서도 폴드에 S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폴드 5에는 탑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폴드 시리즈의 S펜 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기존 S펜보다 얇고 가벼운 폴드 전용 S펜을 개발하여 펜의 무게와 두께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 폴드 전용 S펜이 완성되는 대로 추후 차기 폴드에 S펜을 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는 칩셋입니다. 갤럭시 Z 폴드 5는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2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칩셋은 최근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스냅드래곤 A 젠2보다 좀 더 공정이 개선된 칩셋입니다. 이 A 젠2 칩셋이 이전 칩셋인 A 젠1에 비해 약 30% 정도 성능과 전력이 개선된 것을 생각해보면 폴드 5 역시 전작보다 성능과 배터리가 약 30%가량 개선되어 눈에 띌 만큼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동안 폴드 시리즈의 성능과 배터리가 불만이셨던 분들은 이번 폴드 5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입니다.
전작 갤럭시 Z 폴드 4에서는 광각 카메라가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폴드 5는 카메라 스펙 자체는 폴드 4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신 S23에서 선보인 나이토 셀피 기능과 개선된 OIS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먼저 나이토 셀피는 듀얼 픽셀과 AI를 활용하여 전면 카메라로 어두운 곳에서 보다 선명하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OIS, 즉 흔들림 보정 역시 보정각을 이전 시리즈보다 2배로 늘리고 주위의 조도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어댑티드 VDIS까지 적용하여 일반적인 촬영은 물론 빛이 부족한 저녁에도 흔들림과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작 폴드4에서는 폴더블 최초로 8K 영상이 촬영 가능했으나 30프레임보다 낮은 24프레임까지밖에 촬영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폴드5에선 개선된 칩셋 성능으로 인해 8K 해상도에서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해지고 빛을 2.5배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어두운 곳에서 더 밝은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리하면 폴드5는 야간 셀피 촬영 기능이 개선될 예정이며 향상된 AI와 흔들림 보정으로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촬영이 가능하고 8K 해상도에서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Z 폴드 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 규모가 매년 약 80%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에 발맞춰 폴드 시리즈의 단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하드웨어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강력한 접근성인 가격을 낮추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갤럭시 Z 플립이나 폴드는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좀 더 비싼 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을 좀 더 낮추거나 별도의 보호평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개선과 가격 안정화까지 잘 진행된다면 추후에도 삼성은 폴더블 폰에서의 최강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